죽었네. 이거 DOA네. 원장이에요. 여기 병원에 있는 분. 원장님이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약간 문성모 씨 약간 의심스러워. 뭔가 범인 같아. 아까 보니까 구급대원님 보셨어요? 여기 뭐 피가 있었나요? 문성건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 내가 할게 이러면서 그 설렁설렁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드라마 라이프 JTBC에서 했었잖아요. 현재 닥터 프렌즈를 있게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맹장의 반대편을 찌르거든요. 들어가는 방향, 바늘 방향도 굉장히 정확하고. 최근에 이제 OTT를 보다가 여러 개를 구독하니까 거기에 또 드라마 라이프가 있어서 다시 봤는데 반가운 마음. 재밌더라고요. 다시 봐도 재밌어?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그 싶어요. 감동을 좀 나누고 싶어서. 요즘 또 의학 드라마가 잘 안 하잖아요. 요새 좀 안 하네. 왜 죽중해상센터 안 나올까? 좋은 소식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러게요. 주지훈 배우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라이프 드라마 과연 저희가 그때 구독자 막 10,000명도 안 됐을 때 그 텐션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과연 86만 명 유튜버의 느낌으로 유튜버는 더 다른지 그때에 비해서 좀 다르게 할 건지 4년 전에 비해서. 야, 씨, 그렇게 말하니까 좀 긴장되잖아. 텐션 올립니다. 과거에 내가 너무 센 거 같은데? 과거에 나와 싸웁니다. 과거의 닥터랑.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의사들은 드라마 의학 라이프 드라마 보면서 JTBC 에서 어떻게 보세요라는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이거 뭐 응급환자 생겼나 보네. 잘생겼어. 깜짝 놀랐네. 미리 이제 뭔가 연락을 받고 온 거죠. 중환자가 온다고 하면은 미리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미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병원 근처에서 왜 이거 끄는지 아세요? 사이렌? 모르겠는데요? 병원 근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게 많대요. 민원, 시끄럽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병원 다 와서까지 킬 필요는 없으니까. 다 와서. 디테일이 있네. 그런 것 때문에 끈 거야? 왜 이렇게 포기했어? 역시 나가 있네. 같이 계신 분이 포기했는데? 문성근 배우님이 여기 부원장이에요. 이 병원의 부원장. 죽었네. 이거 DOA네. 원장이에요. 여기 병원에 있는 분. 원장님이 지금 돌아가신 거야? 근데 왜 부원장님이랑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저걸 들고 있었다는 거는 부정맥 중에서 이걸 칠만한 것들, 뭐 VFib이라든지 VTEC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머리도 다치셨고 네칼라를 했다는 거는 뭔가 낙상 같은 게 있었던 건데 피도 많이 났고요. 그쵸? 와 씨. 이동욱 배우님은 응급의학과. 뭐 딱 봐도 이게 동공이 픽스된. 동공이 안 움직인 것 같아 지금. 진짜로? 렌즈를 꼈나? 구급차에서 CPR을 포기하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한 번도 이런 경우 본 적이 없는데 11시 48분이요. 사망시간 11시 47분. 직전에 사망했다는구나. 알던 사람이어서. 알던 사람이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원장님이고 이게 이제 좀 강렬한 시작이었어요. 이게 1화가 이런 시작이야. 그러네. 시작하자마자 원장이 죽고 시작하네. 이게 일반적인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는 뜻이네. 뭔가 두 개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주는 게 있잖아. 쇼크를 줘야 되는 그런 부정맥이 왔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낙상, 뭐 골절이 있으면서 이런 이제 부정맥까지 올 정도였으면은 손상이 뭐 심장 자체에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장이 못 뛰었을 수도 있고 아마 늑골 같은 데가 아마 다발성으로 골절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폐나 심장을 또 찌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자극이 돼가지고 또 부정맥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고증이 아쉬운 건 그래도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컴프레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통은 그래서 들어와서 사망 선고를 하는데 사망 선고. 끝까지 하고. 보통은. 제 친구가 섬 공보이였어요. 섬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였는데 그때 그게 터진 거야. 환자분이 상황이. 근데 이제 섬은 보통 헬기가 뜨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하냐? 근데 의사는 혼자고 그러니까 그 섬에서 이제 무트로 나갈 때까지 50분 내내 이제 이 컴프레션을 했다고. 근데 생각보다 이 컴프레션 이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한 30분 이렇게 한 케이스에서도 저는 그 의식 완전 회복되는 것도 봤어요. 진짜 중요하죠. 혹시 알 수가 없어. 진짜 살아날 수가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끔 DOA 정말 죽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보통 외형적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변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DOA 예를 하는데 들어서 뭐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는데 뭐 시반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하지. 근데 뭔가 지금 낙상 현장에서 데려왔다. 그러면 근데 하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한데 약간 문성모 씨 약간 의심스러워. 뭔가 범인 같아. 의심스러워. 그리고 이게 혼자 할 필요 없단 말이야. 구급대원님 같이 계시잖아. 구급대원. 돌아가면서 하면은 팔 퀄리티 굉장하셔. 의심스러워 지금. 아까 보니까 구급대원님 보셨어요? 여기 뭐 피가 있었나요? 문성건 아저씨가 이렇게 한 거, 에 내가 할게 이러면서 설렁설렁 한 거 아니야? 아이고 애가 들어오기 직전에 어렸을 때 났어요. 6살인데 어디다 떴다고? 5군데 스텝. 어렸을 때 안 돼 지금 이렇게 스테이블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났다며. 오퍼레이션 안 하고 들어왔네. 그러게. 들어오기 직전에 어레스트가 났다고는 했어요. AC 스톨, 컴프레션, 인투베이션 준비해 주시고 인투베이션.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은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렸을 때 무조건 저기요. 야 얘가 어쩌다 스테븐드야? 보호자도 그래? 와 씨 뭔 일이야? 강도 들었나? 다른 상처는요? 여기만요. 애 아빠는 한 군데요. 뒷시계 40줄 타지. 얘 아빠는 한 군데 근데 애가 저렇게 와 씨. 근데 아까 AC 스톨인데 스토리에서 저거는 의미가 없지 않아? 돌아왔나 보죠? 돌아와. 이걸 해서 이거 하고 리듬이 돌아왔는데 이게 약간 칠만한 리듬이다. 그럴 때 저거 하죠. 이 아빠가 범인 아니야? 아버지가 가해자. 아버지가 딸을 5번을 찌르고 자기를 찔렀는데 이제 딸애는 사망이고 자기는 그냥 살아나요. 근데 보통 가해자가 같은 병원에 안 오지. 절대 같이 안 있어요. 응급실에 뭐 범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 지금 일단은 이건 고증이 잘못된 게 무조건 경찰이 같이 옵니다. 아 맞네. 경찰이랑 같이 와. 119 구급대원이 발견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신고가 됐다는 거고 이러면 무조건 구급차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수갑 같은 걸 차는 경우도 있어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옆에다가 채워놓지. 이렇게 시술 중이라도 경찰관 분들이 밖에 이렇게 좀 지키고 있고. 아까 어레스트입니다 라고 애를 데리고 올 때 방금 어레스트가 터졌더라도 바로 바로 시작해요. 바로 시작하지. 뭐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하면서 그냥 누르면서 들어오고 아까 그리고 여기서 AC 스톨 그랬잖아요. AC 스톨은 심장이 진짜 안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전기 이게 충격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이렇게 마사지. 이건 리셋이. 마사지. 심장이 자체 리듬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이게 좀 상황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마사지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리듬이 돌아오는데 리듬이 돌아오더라도 이미 심장이 좀 허열 상태가 있었잖아요. 허열이라는 게 이제 피가 안 가서 이러면 조직이 손상이 돼. 그러면 리듬이 돌아오더라도 부정맥이 금방 생겨요. 네, 왜냐면 그 리듬을 만드는 데라든지 혹은 그쵸 이 리듬이 좀 전파되는데 이런 데에 손상이 있으면 전기가 막 돌아버려가지고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부정맥이 또 막 생겨요. 돌아오더라도. 그래서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했는데 바로 부정맥 생겨가지고 바로 또 치고 그런데 치면은 바로 무조건 또 컴프레션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보면 다 친 다음에 바로 컴프레션 하잖아요. 이건 되게 약간 잘한 거예요. 예 선생님. 아까 자살 환자요. 자살 환자. 외과에서 입원 안 된다는데요. 외과에서 입원이 안 된대. 자살이라고 입원 거부당했어요. 자살 시도라고 외과에서 입원을 안 시킨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자살 시도해서 다치신 분들이 분명히 병원에 응급실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다치지 않으면 정신과로 입원을 당연히 하시죠. 자살 시도니까. 근데 이런 상황처럼 다른 과 처치가 좀 필요한 경우,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거나 자해했다거나 인톡시케이션이면 일단 타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자살 시도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입원을 하고 정신과랑 컨설트를 보나요? 일단은 응급실부터 협진은 나가요. 이 상황은 이제 애 아빠 어떻게 보면 가해자지만 어쨌든 자기도 자살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정신과적으로 스테이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정신과 의사가 보통 이러면 내려갑니다. 근데 멘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멘탈이 있는 상황에선 대화를 하고 이러이런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상황을 보고 멘탈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니네과에 입원 시켜라. 그리고 컨설팅을 주면 우리가 가서 보겠다. 이렇게 좀 협진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 때문에 무조건 입원 권유되는 거는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복잡한 게 범죄자. 그치. 범죄자 하나 더 있네. 예. 그러면 저도 한번 경험해 본 게 있는데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분은 어쨌든 현행범이여 그래도
용의자거든요. 아직 아직 법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뭐 경찰 조사를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환자분 컨디션이 올라오면 당연히 뭐 구속 수사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게 아닌 거구나.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경찰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계속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실 도망갈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 같은 데 있을 때 경찰분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지키고 있는 예, 거야? 예. 그리고 어쨌든 퇴원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이제 조사받고. 조사를 해야 되고 정신과 보호병동에도 칼로 누구를 캐쳤던 분들이 입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살 시도했고, 근데 이제 보호병동은 맘대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도 주기적으로 좀 오고, 그리고 전화도 병원에 하시면서 좀 잘 있냐고 확인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나요. 네, 오늘 방금 그 출근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고추지가 이제 부원장이 임시 원장이 된 거죠. 지방 의료원에 필수 클리닉들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 산부들은 애 낳을 데가 없고 또 소아과는 씨가 말라가고 의사 인력 파견 사업에 동참해 달랍니다. 무슨 파견? 어디 파견이요? 낙산 의료원. 대상은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 이상 3개과. 세계과 전체 다를요. 언제까지요? 여기는 누가 남고요? 얼마나 남고요? 필수 진료 과목을 없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긴 어쩌고요? 서울 사람은 애 안 넣어요? 차에 안 치여요? 아 그러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나? 그게 불만이면 가서 직접 항의들 해봐. 씨나 먹히나.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다녀오셨다고요? 복지부를? 조금 이상하지. 병원 출근 시간이 있을 텐데 또 회의를 하러. 체계과는 거의 다 왔겠지. 수술이거나 이런 거 없으면. 바쁠 텐데 모이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이사장실 없애고 난데없이 총괄 사장이니 뭐냐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뭐 원래 무슨 화물회사 사장하다 온 사람이라며? 조승우. 병원 사정에 의대 출신도 아니고 전문 무슨 CEO가 들어앉을 때부터 우리가 나섰어야 했어요. 치과만 높았어 봐요. 산부인과든 소아과든 지방에서도 잘만 돌아가지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보험수가 문제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거지만 그건 나라 정책의 문제고 지금은 기획총괄? 뭐라고? 총괄 사장.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직책인 거죠. 카리스마 쩔긴 한다, 이 등장이. 이 잠깐의 침묵. 확 시선을 잡고 한 명 한 명 보고. 약간 관상처럼 등장씬에 힘을 줬네. 주연이 1시간 있다가 나온 거잖아 지금. 맞아.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무슨 수술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아픈 곳 살리는 수술 말입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땅 소외된 곳을 몸소 가서 돕고 싶다 해서 모였다고 난 알고 있는데요. 시작하시죠. 비아냥되는. 아, 이 뒤에 엄청 궁금하네. 그래서 2화를 봤잖아 우리가 그때. 근데 기억이 안 나. 참지 못하고 봤구나. 사장은 입 돌아가지. 나도 입 돌아가고. 그리고 이거 몇 발자국 걸어가면은. 네, 교수님들은 정말 이게 병원에서 약간 딸을 당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보통은 깨워야 되는데. 지방에 낙산의료원이란 곳이 너무 낙후돼 있어서 그쪽에 이제 해당되는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 그쪽이 부족하니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 병원은 사실 사립의료기관인데 사립의료기관에 있는 특정 의료진을 이렇게 강제로 보내는 거는 쉽지 않죠, 사실은. 명분이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이 명분도 좀 이상한 게 대학병원의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환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에 있는 환자들을 협진을 봐줘야 되잖아. 맞아요. 대학병원 소아과는 일단 선천성 질환도 봐야 되고 암 환자도 봐야 되고 이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환자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렇죠. 교수님 한 명당 뭐 수백 명의 그 팔로우하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절로 가 하면은 이 환자들은
못 죽어. 맞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 알고 보니 이동욱 배우님이 찾아보니까 이 상국대 병원의 적작가 3개가 그 과들이 기업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지. 야, 적작가 3개나 있어? 그러면 걔는 지방으로 보내. 그리고 적자폭 줄여. 요즘 뭐 진짜 뭐 소아과, 산부인과가 요즘 레지던트들도 점점 지원율이 엄청 떨어지고 저출산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리스크 합기도 하고 고생하시는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병원의 위상이 무너지니까 적자가를 감싸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은 대학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돌아가지만 이게 병원이 당장 어려우면 일단은 생존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필수 의료과를 우리는 뭐 응급실 운영 안 합니다. 우리는 소아중환자실 운영 안 합니다. 이런 게 실제로 있고 지금 실제로 많아요. 소아 응급실 안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지인이 2주 전에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된 아기가 아파서 열이 나서 대학병원을 도는데 생각보다 이게 돌아가는 데가 없지. 네. 소아 응급실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2018년? 예. 이거 더 악화됐어 사실. 됐어. 지금 진짜 훨씬 더. 지금은 진짜 사실 피부로 느끼긴 하지. 우리는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해. 어쨌든 좀 다시 오랜만에 보니까 또 재밌고 그러니까 화두로 확 던지고 끝나버리네. 장난 아니네. 그래서 또 2화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하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